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을 함께할 링크 플러스 사업단 DJ 딱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팀 등록, 그리고 실험 실습비 지원, 보고서 제출 등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기간별로 크게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소주제 이거 목차를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아시스의 캡스톤 디자인 팀 등록 및 과제 등록을 해놓아야 돼요. 오아시스에서 여기 학사 정보에서 캡스톤 디자인 탭에서 팀 등록 및 과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팀 등록, 과제 등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진행하게 될 변경 신청서 작성, 그리고 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이 다 여기 캡스톤 디자인 탭에서 진행되게 되니까 캡스톤 디자인 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캡스톤 디자인의 팀 등록 및 과제 등록 권한은 팀장 학생에게만 있습니다. 팀장 학생은 여기 연도 그리고 해당 학기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학번을 입력하면은 학적 정보가 따라와요. 그리고 이거를 조회한 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추가하면 돼요. 학생 중에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2개를 진행하는 학생은 추가 버튼을 2번 누르면 되겠죠. 학번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신청일과 이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캡스톤 디자인 진행하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지도 교수님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도 교수님 검색을 누르면은 팝업 창이 뜨는데 이게 그 팝업 창이에요. 성명에 지도 교수님 성함을 입력하고 본인 팀의 지도 교수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팀의 지도 교수님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을 헷갈려가지고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은 한 번 입력하고 나면은 수정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본인이 지도 교수님을 잘 선택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지도 교수님까지 입력을 완료하면은 소속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하고 소속 학과 이거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러면은 작품명, 수행하는 캡스톤 과제명, 그리고 캡스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여기에 간략하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팀명과 팀 유형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팀명은 한번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과제명에 맞추어가지고 팀명을 정했다가 나중에 과제명이 변경되면서 팀명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팀명은 한번 정해지면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래요. 캡스톤 디자인 팀 유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팀 유형을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딱 2가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우리 팀이 유형의 작품을 제작을 하는지, 팀원들의 학과는 어디인지 이렇게 2가지만 미리 확인하면은 보다 쉽게 우리 팀 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유형의 작품을 제작을 하고 팀원이 모두 같은 학과 그러면은 전공 기반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팀이 유형의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팀원 중에 다른 학부생이 있다. 그러면은 다학제 융복합팀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팀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팀장 학생이 학번으로 과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팀장 학생의 학적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여기 팀장하고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팀원들만 등록을 하면 돼요. 팀원 수만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 팀원의 이름하고 학번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메일, 소속 학과 이런 학적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팀장 학생이 팀원을 등록한 다음에 팀원들은 오아시스에 접속을 해서 캡스톤 디자인 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팀장을 포함해서 팀원들이 총 4명. 그럴 경우에 팀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 동의 박스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캡스톤 디자인 팀 승인이 되지 않으니까 팀원들은 꼭 동의에 체크를 해주세요. 팀원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나면은 팀장 학생은 신청서 출력, 여기 신청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팀 신청서를 출력한 다음에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서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랑 함께 공대 8호관 306호 링크 플러스 사업단 행정실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 작성도 오아시스의 학사정보 캡스톤 디자인 탭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팀장 학생이 과제 등록을 했던 캡스톤 디자인 과제 신청 여기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작성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양식 다운로드는 학생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 한글 양식이 다운로드 되는 거고 여기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 양식 이 탭은 PDF로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 양식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의 양식입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항목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작품명은 캡스톤 디자인 과제 신청할 때 오아시스에서 작성한 과제명으로 하면 돼요. 팀 신청서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개발 동기 및 목적, 필요성 이거는 작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 이 작품을 개발하려는 목적, 이 작품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여기 과제 해결 방안 및 과정 이거는 뭐 기존의 제품 또는 뭐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이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뭐 예상되는 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과정을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3번 출품 과제의 기술 및 상세 설계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문의가 많은데 이거는 공학 계열이 아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 과제의 그냥 상세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추진 일정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작성을 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언제까지 주제를 정하고 언제까지 설계를 하고 언제부터 작품을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작성을 하면 돼요. 그냥 한 학기 동안 캡스톤 과제가 진행될 그 스케줄 이런 거를 미리 짠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요 예산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요 예산은 항목이 3가지가 있어요. 재료비, 여우비, 회의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전공 기반이나 다학제 융복 학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재료비 항목만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본인이 팀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이 어떤 것인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예시로 작성해 놓은 것처럼 작성하면 돼요. 계획서 제출 후에는 뭐 중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예산 증액 자체는 불가하니까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 팀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 뭐 최대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챕터 1-1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전공 요소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내, 전공 기반팀은 80만 원 이내, 다학제 융복합팀은 80만 원 이내, 산학연계팀은 3가지 항목이 다 있어요. 재료비, 여비, 회의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내 이런 거를 잘 확인하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 간 역할 분담, 뭐 팀장 학생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참여도가 얼만큼이 되는지,
팀원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참여도가 얼마만큼이 될 것인지 이렇게 합쳐서 참여도가 100%가 되면 돼요. 그리고 과제 관련 성과 창출 계획. 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끝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더 앞서 나아가서 특허 출원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 문헌 내가 이 과제를 뭐 도움을 얻은 문헌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없으면은 그냥 생략해도 돼요. 캡스톤 디자인 실험 실습비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습비는 뭐 다른 팀 신청서, 계획서, 변경 신청서 이런 거는 다 오아시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험 실습비하고 실습실 사용 예약만 링크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돼요. 링크플러스 홈페이지에 마이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 캡스톤 디자인 관리 여기 탭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캡스톤 디자인 관리 탭이 뜨지 않는 학생들은 팀 신청서랑 계획서 제출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캡스톤 디자인 팀 신청서나 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팀은 캡스톤 디자인 관리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관리 탭이 보이는 팀들은 팀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팀을 2개를 수행하는 학생은 2개가 뜨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팀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팀 정보가 나와요. 여기에서 팀 정보가 알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 과제명과 팀명, 뭐 팀 유형, 지도교수 이런 게 다 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돼요. 예산이 사용되고 난 뒤에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산 사용 전에 팀 정보가 알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회원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팀원들이 여기 다 나와야 돼요. 보통 링크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개인정보를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팀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팀원으로 안 보이는 학생들은 링크플러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어야 예산이 등록이 가능해서 빨리 예산을 쓰고 싶은 팀들은 회원가입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지원금 관리, 여기에서 지원금 현황, 지원금 사용 내역, 그리고 지원금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뭐 우리 팀이 예산이 얼마가 입력이 돼 있나 이런 거 확인을 하면 돼요. 보통 전공 기반 다학제 융복합 학생들은 재료비 80만 원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80만 원, 다른 건 영원 80만 원이 되겠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이거를 재료비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언제 신청을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이게 여기에 다 나와요. 지원금 변경 신청, 이거는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에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변경 신청이 가능한 팀이 전공 묘소팀하고 산학연계팀밖에 없어가지고 대부분 저는 변경 신청을 하는 팀을 한 팀도 못 보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계획서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보다 증액은 불가하고 전공 요소팀이나 산학연계팀처럼 예산 과목이 2가지 이상인 팀인 경우 재료비에서 여비로 예산이 옮겨간다거나 여비에서 회의비로 예산이 옮겨간다거나 그런 신청만 가능해요. 지원금 신청 관리에서 재료비냐, 회의비냐, 여비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면 돼요. 재료비 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빙서류라고 해서 양식이 따로 이렇게 증빙서류 양식이 따로 업로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재료를 구매한 다음에 사진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사진을 제출하는 그 양식이고 견적서 및 납품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데 그 이유가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캡처로 견적서를 대체할 수 있고 업체에서 뭐 계좌이체로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견적서랑 납품서를 다 발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뭐 업체가 굉장히 영세해서 견적서나 납품서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만 이거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좌이체 경우는 전자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구매하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때 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출력해서 업체에 주면은 우리 정보에 맞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재료비 신청 예시예요. 재료비는 계좌이체나 인터넷 구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을 받고 업체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건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구매하려는 사이트랑 물품 받을 주소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물품을 수령 가능한 주소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잘못 적었다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지 주소 꼭 잘 확인하고 적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 구입 사유는 이 재료가 작품에서 하는 역할,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구입 사유, 물품 재료 1, 재료 2, 재료 3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견적서를 여기 업로드한 다음에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발급받은 서류 업로드를 하면 되고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캡처 화면을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좀 잘리긴 했는데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이 이 구매를 승인 내용이 타당하다 하면은 승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가 되는데 반려되면은 그 피드백이 따로 나오니까 피드백을 잘 확인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은 결의서를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결의서 출력을 해서 팀장 서명, 지도교수 서명, 그리고 견적서도 같이 온라인 신청을 할 때 그 업로드했던 견적서를 같이 출력을 해서 공대 8호관 306호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결의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받고 있어요. 물품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는 앞에 있었던 그 증빙 서류 양식에 이렇게 물품, 품목과 수령이 확인 가능하게 개별적으로 다 사진을 촬영을 해서 링크 플러스 사업단 카카오톡 채널 QR코드 찍어서 친구 추가할 수 있거든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증빙 사진 같은 경우는 따로 서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편하게 제출해 주세요. 회의비 신청 예시 제가 예시로 작성을 해놨어요. 회의비는 1인당 2만원씩 지원이 돼요. 최대 2만원씩. 그래서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산업체나 교내 회의실, 교내 강의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 식당 이런 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회의 장소 작성하고 회의 목적 작성하고 참석하는 사람 여기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원씩 최대 2만원씩 3만원이기 때문에 2명 체크하고 신청 버튼 누르면 돼요. 이것도 승인이 완료되면은 팀장 서명과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서 회의 일주일 전에 사업단 행정실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기한 꼭 지켜주세요. 왜냐면은 연구비 카드를 제가 대여를 해줄 건데 그 일정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카드 하나를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 때문에 회의 일주일 전에는 꼭 사업단 행정실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회의록과 참석했던 학생들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팀장 학생 서명해서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회의록, 이 회의록이랑 서명록, 이게 서명록이에요. 회의할 때 촬영했던 증빙사진, 그리고 밥 먹은 그 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공대 8호관 306호로 제출을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비 신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비는 딱 한 가지예요. 계좌이체. 전주 시내권 같은 경우는 1인당 1비 만원, 시외의 경우는 식비랑 그 시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지급이 돼요. 대부분 시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없고 시내 출장이 대부분인데 1인당 만원. 그래서 여기는 3명이겠죠. 3만원. 출장 일시 그리고 출장 어디로 갈 건지 여기로 출장을 왜 가는지 등을 작성을 해서 출장자명 이렇게 보이죠? 여러 명의 경우 콤마로 오렌지, 딸기, 체리 이렇게 3명이 출장을 간다. 이렇게 해서 적은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 승인이 되면은 결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결의서를 출력을 해서 팀장 서명,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서 이것도 일주일 전에 사업단 행정실 공대 8호관 306호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는 3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 이 출장 보고서에 출장 갔던 사람들 확인 서명 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팀장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 출장 보고서랑 출장지에서 찍은 증빙 사진, 그리고 출장지랑 동일한 장소에서 결제한 증빙 영수증, 여비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과 저희가 통장 계좌번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함께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끝이 납니다.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작품 활동을 위해서 실습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실습실은 많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보통 한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는 학생이 약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습실을 미리 사전에 꼭 예약을 해야 돼요. 이 예약을 하는 탭으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여기 캡스톤 디자인 실습실 예약 이 버튼을 클릭해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실습실 예약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게 예약 페이지인데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실 여기는 캡스톤 디자인 재료 가공에 필요한 공구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3D 프린터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을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은 의견을 나누고 그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3가지, 공구실, 3D 프린터, 회의실 이렇게 3가지로 예약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습실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시간 체크해서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3D 프린터로 예약하는 거를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작성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데 3D 프린터 경우는 출력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약을.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팀만 예약을 받기 위해서 딱 시간이 1시간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꼭 학생들이 저희 오전에 못 가는데 꼭 10시에 가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오전에 못 오면은 오후에 와도 돼요. 그 대신에 당일에 출력이 모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별표 표시된 본인 팀명, 캡스톤 디자인하고 본인 팀명을 꼭 적어줘야 돼요. 이게 캡스톤 디자인 활동 기간에는 앞서 말했듯이 한 학기에 팀 이거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1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팀이 아닌 학생들한테도 캡스톤 디자인을 안 하는 학생들도 이거를 빌려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 우선으로 대여를 하고 있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작성을 안 하면은 예약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하고 본인 팀명 꼭 적어주시고 신청 인원, 예약 목적, 보통 거의 다 작품 제작이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중간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팀 신청서랑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보고서를 2번 더 제출을 해야 돼요.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보고서, 기말고사 기간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중간보고서도 계획서랑 마찬가지로 오아시스에서 학사정보 캡스톤 디자인 탭에 있어요. 캡스톤 디자인 탭에 보고서 제출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간 보고서. 여기서 보면은 본인, 연도, 학기 확인 이렇게 잘 확인한 다음에 중간 보고서 양식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 보고서 양식이 한글 파일로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양식인데 이것도 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품 제작 일정 보고 앞서 계획서에서 총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어떻게 제작을 할지 일정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 중간 보고서 기간까지 작품 제작을 어떻게 했었는지 일정을 어떻게 짰었는지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학기 초에 팀 구성을 했고 뭐 3월 말까지 뭐 주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뭐 예시로 제가 2가지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어떻게 일정 진행을 했었는지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작품 제작 중간 현황 이거는 전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이나 구상, 뭐 계획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 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 이런 사진 자료나 뭐 설계도 이런 거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뭐 작품 사이즈, 가로 사이즈, 세부 사이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했던 내용 일정을 작성을 했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작품 제작을 어떻게 더 할 것이고 어떻게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예산 사용 현황 이거를 뭐 항목별로 제가 뭐 나사를 13개를 샀는데 그 13개를 이렇게 다 각각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예산 사용 현황은 링크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재료비 신청을 할 때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뭐 첫 번째 구매는 아두이노의 몇 가지 재료를 얼마에 샀다 이 정도만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건의사항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이 어렵고 이런 점이 힘들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고 최대한 학생 의견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 매 학기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아이디어에 대한 요약 이거를 1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경진대회를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하는데 경진대회가 보통 본 경진대회가 있고 콘텐츠 경진대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옥션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아이디어를 업체에서 구매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옥션 체결을 위해서 업체에게 이 내용이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업체에서 뭐 이렇게 사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이 완료가 됐다면은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꼭 계획서에는 업로드가 없었는데 중간 보고서랑 결과 보고서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꼭 업로드를 해놔야 합니다. 오아시스에 업로드를 해놔야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조교 선생님이라던가 캡스톤 디자인에 관련된 다른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꼭 계획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간 보고서를 출력을 하고 표지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표지까지 출력을 해서 지도 교수님 서명을 받은 다음에 사업단 행정실 공대 8호관 306호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꼭 업로드를 한 다음에 표지 출력을 해야 팀 정보가
표지에 알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업로드를 꼭 하고 나서 출력을 해주세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팀원이 휴학을 한다거나 이 수업을 드롭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팀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 신청도 똑같아요. 여기 캡스톤 디자인 탭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 캡스톤 디자인 탭에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및 팀장 팀원 변경 신청 여기 탭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팀명은 절대 변경이 안 돼요. 여기에서 주제를 변경할 거면은 주제 변경 신청, 팀장 또는 팀원을 변경할 거면 변경 신청 이렇게 하면 돼요. 주제 변경 같은 경우는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변경된 작품명, 작품 소개, 변경 사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출력을 해서 사업단 행정실에 중간보고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돼요. 팀장, 팀원 변경도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현재 팀 정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삭제나 추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꼭 저장을 누르고 신청서 출력을 해서 사업단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 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에만 가능하니까 이때를 꼭 놓치지 말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이때 꼭 제출을 해줘야 돼요. 드디어 마지막 보고서,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과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탭의 보고서 제출 탭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 중간 보고서 작성을 했던 그 탭에서 결과 보고서도 똑같이 중간 보고서랑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결과 보고서 양식이고요. 작품 이것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 개요는 작품의 제작 동기, 목적, 배경, 작품 내용은 이 작품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 작품을 설명을 하면 돼요. 제작 과정, 작품이 단계별로 어떻게 내가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이런 거를 작성을 하면 되고, 작품 특징, 이 작품은 이렇게 독창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 작품이 주는 기대 효과, 그리고 이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제작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결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제작 후기는 작품을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고, 이거 예산 사용은 중간 보고서랑 똑같이 링크 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실험 실습비 신청해서 신청 내역에 나오는 것들을 여기에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합계 금액과 구성비, 이 구성비가 100%가 되어야 되겠죠. 합계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공학 문제 수준 점검, 이게 캡스톤 디자인이 공학 인증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인문사회 계열 학생, 공대 학생이 아닌 경우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스킵하면 됩니다. 여기 각 속성 앞에서 속성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은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꼭 이것도 양식을 여기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결과 보고서 표지를 출력해서 지도 교수님 서명을 받아서 링크 플러스 사업단 행정실 공대 8호관 306호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 결과보고서 요약서라는 게 여기 밑에 더 나오는데 결과보고서 요약서는 결과보고서 자체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을 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먼저 업로드를 하고 결과보고서 표지를 출력을 해야 그 팀 정보가 표지에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